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국내 앱 2위입니다. 정말 대박인 것 같은데 파이코인의 이 놀라운 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이코인은 지금 보면 빗썸이나 코인원이라는 국내 거래소가 있습니다. 물론 코빗도 있는데 제가 굳이 생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래소들보다도 훨씬 더 화력이 세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걸 제가 증명해 드릴 건데, 최근에 어떤 통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통계 자료하고 같이 한번 과거의 내용들부터 잠깐 살펴볼 건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은행 뱅킹 서비스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가상화폐, 암호화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유저 수라고 해야 될까요? 요 추이, 사용자 수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310만이었어요. 업비트는. 파이 네트워크는 109만에서 인원이 좀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빗썸이나 코인원보다 인원이 많은 건 맞고 빗썸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3년도 거에 대한 통계가 한번 있었는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 가상화폐 관련 어플 이용자 수 봐보니까 이 앱이 2위라고 해서 나오죠. 자, 1위는 업비트, 3위는 빗썸, 2위는 파이 네트워크에서 거래소 앱으로는 업비트, 빗썸 순으로 이용자 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 빗썸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업비트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 업비트하고 빗썸하고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업비트가 압승이라는 걸 좀 느끼는 그런 보고서 리포트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좀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일반 국민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미래와 가격을 전망하는 뉴스와 방송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자, 지난 12월 기준에 국내 가상화폐 관련 어플의 이용량을 조사를 해봤는데, 자, 반론보도닷컴이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1위는 예상대로 업비트였고, 업비트는 한 달간 순 이용자 수가 442만 116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 달간 순 이용자 수입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50대 초반 사용자가 고른 이용 분포를 보이며 전체 업비트 이용자의 69.5%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70%,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렇게 업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아무튼 연령대 30대에서 50대 초반이 이렇게 많이 업비트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자, 그리고 양대 가상화폐 거래 앱인 빗썸 같은 경우에 3위를 차지했고, 2위의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코인 앱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 앱으로는 빗썸이 두 번째에서 사용자가 많고, 빗썸은 12월 한 달간 172만 1725명이라고 합니다. 자, 두 앱은 ETF 승인을 앞둔 상태에서 순 이용자 수가 크게 상승을 했고, 업비트는 18%, 빗썸은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유저가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 증가수로 봤을 때는 빗썸이 좀 더 높게 느껴질 순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서 쭉 나오면 전달 대비 성장률, 11월 대비 12월의 성장률로 봤을 때는 17.72%, 그 다음에 바이비트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바이비트, 유입량 왜 저래, 그죠? 더마르스 같은 경우에도 순위에는 있는데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 33.86, 아무래도 ETF 승인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순 이용자 수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키워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이뤄냈는데, 의외였던 거는 페이코인의 순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파이 네트워크도 지금 KYC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뭔가 증가를 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업비트와 파이 네트워크의 이 배수 거의 2배의 차이가 나요. 그쵸? 빗썸하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3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 2.5배 정도, 요 정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차이는 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확실히 그만큼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거래소를 제끼고 파이 네트워크가 단연 1위, 그리고 페이코인도 똑같은 2019년도에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시기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요거에 대한 성장률이나 지금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의 순 이용자 수를 비교해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가 훨씬 압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데요. 게다가 파이코인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보니 스캠 논란이 일기도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수익 확률을 낮게 보기도 했다 해서
하지만 배터리 손실 등 별다른 부대 비용 없이 휴대폰으로 쉽게 코인을 획득할 수 있고 혹시나 하는 심리에 많은 사용자들이 매일 파이 네트워크 앱에 접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순 이용자 수가 211만 4,921명에 달한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가 한창이던 12월에 순 이용자 대비 수는 7% 늘어난 데 그쳤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래도 파이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ETF가 크게 상관성을 가지고 있진 않고 파이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인원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꾸준함을 비교했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땐 12월뿐만이 아니라 1월에서 12월 집계해 볼 때 파이 네트워크만큼 많이 성장한 그런 앱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대 중에 32%가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거래소 앱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자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바이비트, 바이낸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 거래소인 바이비트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좀 쓰지 않을까 싶고 40대, 40대 분들도 의외로 어쨌든 코인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다만 단순히 12월 달 한 달의 집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게 많다 적다라고 해서 완전히 확정된 지표를 매길 수는 없지만 참고적인 보조지표 자료로는 활용할 수가 있다. 즉 결국에 업비트, 파이 네트워크 이 순으로 가는데 파이 네트워크가 그만큼 국내에서도 좀 먹히긴 하는데 순 이용자 수는 200만 명 정도에 그친다라는 게 살짝 아쉽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즉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옛날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은 많이 늘어난 이런 모습들은 살펴볼 수 있는데 확실히 과거에 나왔던 업비트 310만에 비해서는 업비트가 순 이용자 수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건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다운로드 횟수 500만 이상 다운로드인데 지금 업비트는 310만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할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실제로 이건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천만 이상 다운로드 했고 이 숫자를 한번 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좀 더 뛰어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어거지식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211만 명 순 사용자. 자, 12월 달 한 달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달도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뭐 조금 늘어나면 늘어났겠죠. 그러면 우리가 노드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다. 노드가 지금 31,400에서 이제 또 떨어졌어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볼 때는 어때요? 차이가 좀 있긴 하구나. 다만 우리가 좀 비교해서 집중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다? 인원수가 좀 줄었긴 했지만 그래도 파이 네트워크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211만 명이라는 걸 가정하면 이게 1위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일본, 베트남, 차이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숫자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그냥 상위에 있는 이 건에 있는 사람들 한 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봐서 200만 명씩만 잡아도 순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인원수 4,700만이라고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적인 뭐 순 이용자 수 이렇게 채굴한 이 마이닝하는 사람들의 집계라고 한다면요. 그거에 비하면은 4,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채굴하는 건 굉장히 한국이 좀 적다고 봐요. 왜냐면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많은 기대감을 싣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200만 명이면은 사실 되게 크진 않은 수치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5,500만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결국 55명 중에 2명, 한 26명 중에, 27명 중에, 뭐 이 정도 중에 한 명이 채굴을 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공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좀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 한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 채굴을 한다. 뭐 이 정도로 대략 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4명도 채굴 안 해. 실제로 3점 몇 명인데 우리가 뭐 N자 빼면 한 3, 4명 정도가 채굴을 한다. 뭐 이 정도 좀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2월 한 달 동안은 이용자 수가 저 정도 됐다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용을 하고 있고 210만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앱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라는 걸 느껴볼 때는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들은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4,700만 명이 맞냐라고 이 진위 여부를 뭔가 물어보고 싶다면은 사실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 여러분들 과거에 아시겠지만 타일 윈캐시 있죠?
타일 윙키씨 같은 경우도 500만 이상 다운로드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캠, 사기 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뭐 그것만큼이나 파이 네트워크가 제가 사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집계를 통해서 확실히 빗썸이나 코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했고 인원수도 많고 이용자 수도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결론을 좀 낼 수가 있고, 의외였던 건 더마르스도 그 순위 안에 있다라는 거, 전 이거 자체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 네트워크는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뭐 12월 한 달 2등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